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광주 지역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얼마나 반영될지 큰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광주시는 지역 현안 대부분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5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준점이 될 123대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12대 중점 전략 과제에는 인공지능 강국 도약, 국가 균형 성장 등이 꼽혔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까지 끌어올리고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AI 종합 경쟁력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발표 직후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가 정부에 건의했던 핵심 과제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시범도시 조성,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등 7개 공약 15개 추진과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AI 및 군공항 사업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켰을 것을 요구했고 반영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국민 보고회에선 국정 운영의 큰 방향성만 제시됐을 뿐 지역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과제에 반영됐는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전라남도는 아리백 산단을 해남에 유치하고 전라남도와 광주시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서남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보고대회에서 제시한 혁신 경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와 AI,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 성장의 대동맥을 구축하는 데 오는 30년까지 서해안에 우선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를 대전환하고 이를 위해 해상풍력단지와 전용 항만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가장 가까운 목포 신항이 가장 유력한 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균형 성장을 지원하고 햇빛과 바람연금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해상풍력단지와 태양광 입지를 확대하고 알리백 산단과 햇빛 바람연금 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솔라시도에 알리백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앵커 기업을 유치한다는 포관을 밝혔습니다.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5.4기가와트 태양광 발전단지를 전력원으로 하는 아리백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빅테크 기업 등 앵커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전남도가 밝힌 세부 국정과제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의대 설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성장 정책으로 제시된 5극 3특 균형 발전 전략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의 협력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27일쯤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초광역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도 추동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는 K푸드 수출 확대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위해 K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남 김수출 7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목격인 이금주 회장은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면서 원래 회의록부터 비디오 테이프까지 수많은 자료들을 남겼습니다. 광주시가 이 회장의 방대한 기록물을 보존 연구하는 가칭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건립하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 이금주 회장이 작성한 원래의 회의록입니다. 2011년 4월 229차 기록인 회의록에는 태평양 전쟁 피해자 가족들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더라도 가족들에게 인계해서 사망한 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92년 1월 처음 작성된 이 회의록은 매달 한 번씩 20년 가까이 기록됐습니다. 이금주 회장은 원래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천인소송에서 패한 99년 6월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 양심에 호소하는 글을 일본어로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렇게 남긴 자료는 문서류와 간행물, 비디오 테이프 등 1670점에 이릅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울분과 한, 눈물이 담긴 이 자료들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역사 부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뿐만 아니라 또 아직 해결되지 않는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어떤 절규를 세계인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광주시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앞서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옛 전방 1심방직 부지한 역사문화공원에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이 회장의 자료를 전시해 일제 강제동원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이 회장의 자료를 보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이관 요청이 있었을 만큼 역사적 사료로서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서 승리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 형태로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전일방부지 개발 사업자에게 공공기여 조건으로 역사관 건립을 제한할 방침이며 2029년 역사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와 시민단체, 역사학계 등으로 구성된 등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록물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한국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억류 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일본에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한일역사 정의평화행동 민족문제연구소는 합동 성명을 내고 일본 출입국 당국이 한국인 활동가들만 공항에 장시간 억류시키고 있다며 정식 수교 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에서도 외교적으로도 큰 결례일 뿐 아니라 부당한 횡포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달에만 한국 활동가 등 4명이 억류됐는데 모두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문제 사죄와 배상 촉구를 벌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광주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최종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또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의 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위장 전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대응 강도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입지를 확정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설명회장. 성난 주민들이 출입구를 막아선 채 시위를 벌입니다. 지난해 말 최적지로 선정된 삼고동 주민들은 물론 인근 한평 지역 주민들까지 80여 명이 가세했습니다. 10가마리 100가마리 나왔지. 아까 누구보다 그치 소각장에서 나온 곡식 사 먹겠냐고. 안 사 먹은다더만.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 지원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었던 광주시와 용역사는 이번에도 마이크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 무산입니다. 금일 설명회는 더 이상 안전 문제상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장 전입이 저희가 정확히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안 돼요. 주민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삼고동이 자원회수시설 최적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위장 전입 의혹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설명회는 물론 공청회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절차는 모두 보이콧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등을 상대로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연 이틀 벌인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사와 별개로 재차 주민공청회를 열지 공람이나 공고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가름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인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이 주민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정해진 시간표대로 건설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K 김산업을 주도하는 전라남도의 김양식 어민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와 약재 효능이 탁월한 신규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새 김 활성 처리제 개발 완료 성과 보고회. 전라남도로부터 용역을 받은 서울대는 3년간의 연구를 통해 기존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새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할 산의 종류를, 유기산의 종류를 크기가 작고 산도가 높은 옥살산으로 저희가 바꿨고요. 기존 활성 처리제보다 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균 억제력이나 파래 제거 등의 약재 효능이 최대 3배 높았습니다. 경제성 또한 뛰어납니다. 신규 활성 처리제 한 통의 효과를 내려면 기존 활성 처리제가 이 초록색 통 분량으로 7통이 더 필요합니다. 이 같은 사용량 절감으로 비용 역시 88%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작업 시간 또한 3배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처리제의 낮은 효능 때문에 늘어난 불법 무기산 사용이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이어지자 전국 김양식의 80%가 밀집된 전라남도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세계 김밥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을 제대로 수출하려면은 친환경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김 활성 처리제가 필요하다 이거죠. 이미 국내외 특허 출원을 마쳤고 도내 4개 시군에서 1000헥타르 넘는 대규모 현장 시험도 끝난 상황. 내년도 양식시기 본격 공급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제조법을 무상으로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해양수산부의 관련 고시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관련 고시에선 유기산 함량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데 새 처리제는 이보다 낮은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모인 어민들은 한 목소리로 관련 고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유기산도 써봤고 무기산도 많이 썼고 그럼으로써 이제 범법자가 되고 어민들이 이렇게 죄인이 되다 보니까 정부나 해수부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통과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새 활성 처리제의 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시의 개정을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전 인사팀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여 개 교육단체 등이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오늘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라고 성토했습니다. 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도 사무관 혼자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식은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큰 비가 올 때마다 특정 지역의 피해가 반복되는 건 부족한 배수로 용량만큼이나 도심 개발로 포장된 도로에 빗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열린 서방천 용봉천 대책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은 늦어지고 있는 빗물 저장소 설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도록 도심 투수층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장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공보화 하천공원 등 광주천 둔치 개발이 유속을 방해해 서방천 일대 등의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있는 만큼 자연하천 원상복구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